안녕하세요. 진심보다는 국어역 강사 김정입니다. 입시에서의 마지막 교실을 정시, 지원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잖아. 그래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해주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아주 어렵게 정말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주신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소장님 김병진 소장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모신 거니까 이야기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, 얘들아 듣기 전에 꼭 필기록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.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잠깐 네네네. 이렇게 하면 캡처 타임. 아~ 저는 없고. 나 필기하라 그랬는데 선생님 캡처하라고 하시면 저도 옛날 사람 같잖아요. 그러면 일단 저희 선생님 우리가 수능 성적표 때 나왔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정시를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. 네네. 근데 막막해.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지? 그렇게 다음 어떻게 하냐면 친한 선생님을 찾아. 선생님이 야 프로그램 돌려봐. 네네. 보통 이 순서란 말이죠. 네네. 근데 어쨌든 입시는 내 수능 성적 가지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. 네. 우리 아이들이 어떤 순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이제 보는 시기가 네. 다 다를 수 있잖아요. 어차피 맞아요. 이제 업로드를 해놓으니까. 네.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12월 23일 이전? 네네네. 23일 이전에 혹시 네. 보게 된다면 네, 그 전에 릴리즈 할 겁니다.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군별로 3개 이상씩 대학을 정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군의 가군 3개, 나군 3개, 다군 3개. 그렇죠. 그럼 9개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대학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집 단위는 이제 뭐 민정쌤 더 잘 아시겠지만 네네. 뭐 쫙 많이 있잖아요. 그죠. 그러니까 이제 종이 배치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딱 놓고 군을 쫙 펼쳐놓고 마음에 드는 대학 3개를 찍어.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한 군데 딱 무슨 대학 무슨 과에 꽂혀가지고 네. 여기 되냐 안 되냐를 계속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. 맞아. 터미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해. 예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모의 알아보다가 지원해보고 막. 다 맞아. 해가지고 다 했다가 네. 이제 갈수록 자꾸 합격 가능성이 떨어져. 네, 그죠. 그래서 12월 30날 덜컥 겁이 나는 거지. 31일부터 원서 접수인데 그제서야 막 이것저것 막 찾아보기 시작하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일 좋은 원서는 후회가 적은 원서예요. 똑같은 대학을 들어가도 어떤 친구는 실패라고 생각하고 어떤 친구는 그죠. 성공이라고 맞아요. 생각하니까. 맞아요. 근데 그게 다 성공이었으면 좋겠잖아요. 대학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내가 그죠. 성공했으면 좋겠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23일 이전까지는 네네네.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적어도 뭐 크리스마스까지 가도 돼요. 반드시 군별로 한 3개 정도씩 네. 고른 다음에 그 네. 대학들을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. 이거 너무 중요하겠다. 내가 좋아하는 학교 고르라는 게 아니라 내 점수로 이 정도 학교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선이 사실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9개 군별로 3개씩을 고른 다음에 이제 조사,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거기는 4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지 네, 그죠. 아니면 뭐 국어와 네, 수학 네, 중에 네, 하나를 네. 뺄 수 있는지 네. 내가 수학 못 봤다 그럼 네, 이제 국어 그죠. 수학 중에 하나 뺄 수 있는지 너무 찾아야 중요하죠. 되고 그럼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보는 거죠. 네, 네. 근데 이걸 찾아보려면 198개 대학이 있는데 네.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찾아요? 그쵸. 그건 이제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. 학생들은 네. 또는 학부모님들은 네. 9개 정했으니까 아까, 그죠. 9개만 찾아보는 거예요. 찾아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. 그 9개만 반영 영역수라든지 네. 영역별 반영 비율 네. 뭐 이렇게 국어 40% 수학 수학, 20% 네, 그죠. 국어 20% 수학 40%, 뭐 이런 네, 데를 네. 찾는 거죠. 네. 그러면서 이제 영어도 절대평가니까 등급만 나오니까 네, 네. 그러니까 등급별로 점수 차가 몇 점씩 몇 점씩 나는지 뭐 나는지.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군 걔가 가군에서 뽑는지 나군에서 뽑는지 그죠. 네.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면 너 가고 싶은데 5군데 적어와 그러면 네. 다 가군이야. 군별로 한 장밖에 못 써요. 그러니까. 군별로 한 장 써서 3장 쓰는 거기 때문에 군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.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끝나면 되냐면 네. 보통은 네. 12월 23일이나 24일. 네, 그죠. 이제 그러면 대충 그 3개를 정했지만 3개를 다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. 그쵸. 근데 어느 3개를 정했는데 요 한 대학은 제가 뭐 수학을 못 봤는데 수학 반영비율이 너무 높다. 그럼 버려야 돼요. 버려야죠. 그러면 2개 대학만 남을 수도 네. 있고 아니면 1개 대학만 남을 네, 수도 그럴 수 있거든요. 있죠. 그런 대학을 이제 배치 자료에다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. 이제 왜 그게 24일이나 뭐 25일이나 그때 네, 네, 얘기를 하냐.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모의 지원 사이트를 쓰는데 그죠. 배치표랑 모의 지원 사이트가 좀 달라요. 그래요? 배치표라는 거는 저 같은 사람들이 올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요 정도 점수면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점수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점수가 뭐 애들의 움직임이나 그런 거를 예상은 하고 있지만 네네.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지는 않는 거죠. 근데 모의 지원은 애들이 들어가서 그죠. 점수를 만드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하나 빼면 막 점수가 막 올라갔다가 하나 더 들어오면 점수가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. 이게 그죠. 변동성이 되게 심한 네, 거예요. 그죠. 근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 모의 지원 사이트를 쓰는데
그러면 모의지원 사이트가 맞으려면은 얘네가 실지원이어야 되잖아. 그쵸. 근데 허수가 많죠. 허수가 많은 허수가 데다가 굉장히 많지.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네. 좀 시간 있잖아요. 네, 24, 25일까지. 네.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. 모의지원 사이트를. 근데 22일 날 전화 왔어 대학에서. 됐는데 뭐 이러고 왔어.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뭐 네. 친척들한테 전화하고 뭐 아주 아름다운 연말을 맞겠죠. 그러고 1월 말쯤 돼서 그 사이트에 모의지원했었는데 네. 그럼 이게 지표로서 의미가 전혀 그죠. 없는 거잖아요. 네. 지금부터 막 거기 매달려가지고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놓칠 돼. 수 있어. 맞아. 그러니까 24일이나 25일부터 네. 이제 넣기 시작하는 거죠. 네. 26일이 수시 마감, 네. 합격자 발표 마감 마감이죠. 날이니까. 네.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다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. 나 혹시 될지도 몰라. 그럼요, 다 그럼요. 밀어놨다가 네.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고민을 이제 하잖아요. 정말 현실적인. 네,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료가 그때 가야 조금 더 정밀해지기도 하고 의미가 있어지기도 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하는 거라고 네, 보면 네, 되겠죠. 네. 그렇게 하다 보면 뭐 26일이나 뭐 이때쯤 돼가지고 다 이제 모든 것들이 좀 정리가 되겠죠. 그런 거를 군별로 정리를 좀 해보는 거예요. 네. 아까는 대학이었고 네. 대학 안에도 이과가 있고 이과가 있고 그쵸, 이과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이과를 쓰면 좀 모자라 보이고 이과는 좀 괜찮아 적당해 보이고. 보이고 네. 이과는 좀 남아 보이고 네, 뭐 네, 이러면 가군에서 이 세 개 과를 놓고 어떤 걸 쓸 거냐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. 그죠. 그런 걸 이제 군별로 정리를 이렇게 해놓는 거죠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날짜 중에 제일 중요한 날짜가 여기예요. 27일에서 30일. 26일 날 학교에서 발표가 끝났어요. 네.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10명 뽑으려고 했는데 8명밖에 등록을 안 했네. 네, 그럼 네, 그 2명을 대학 입장에서는 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럼요. 4년 동안 내는 돈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뽑아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걸 넘겨갖고 뽑는단 말이죠. 그걸 등록이 끝나야 하니까. 그쵸. 이제 확정 인원 공지라는 게 자기들이 뽑겠다고 말했던 인원이 어느 정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월된 인원을 합치면 네. 딱 정확하게 확정된.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당간당 했었는데 여기 네네네. 갑자기 3명을 더 뽑는다고 네네네. 이게 갑자기 안정으로 바뀌니까 아, 다른 데가 조금 더 바꿔- 과감하게 지원을 해볼 예, 수 그럴 수 있겠네요. 있잖아요. 그러니까 궁금한 게 실제로 많이 바뀌나요? 아주 많지는 않아요. 어. 아주 많지는 않은데 네네. 대학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. 근데 뭐 서울대 자연계조차도 네. 의대로 빠지는 애들이 그쵸. 있으니까 네.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. 특히나 올해 많은 뭐 전문가라는 분들이 의대 증원이 되면서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맞아요. 전반적으로 좀 인원이 많이 상승할 수 있다.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학정 인원 자체가 네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지 안 올지도 좀 봐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전에는 아무것도 결정하면 안 돼요. 그러게요.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이제 지르는데. 아, 그래 질러도 좀 현실적으로 그렇지, 그렇긴 가능성이 하죠. 있는 걸 네. 질러야죠. 그래서 최종 지원 결정을 마지막에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크리스마스 이후에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 혹시 크리스마스 전에 보시는 분들은 꼭 여기서 이 순서를 과정들을. 네, 네. 순서를 꼭 했으면 좋겠다.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이제 나 이제 원서를 써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이렇게 군들을 찾아보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이잖아요. 근데 저희끼리는 원래 이런 움직임의 과정 전에 먼저 이거부터 생각해라라는 게 사실 저희들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민정 쌤 말씀하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살다 보면 더 많은 선택의 과정이 오는데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게 기준이잖아요. 그러니까 맞아요. 원칙이 있냐 없냐가 맞아요.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원서를 쓰려고 하다 보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. 여기를 쓸 거냐 말 거냐. 그걸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. 그래요. 요렇게 돼 있는. 꼭 쓸 건지 꼭 갈 건지. 음. 그러니까 꼭 간다는 거는 나는 붙어야 돼. 무조건. 예. 꼭 쓴다는 다 떨어져도 돼. 그러면 이제 선택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. 근데 꼭 간다를 결정했을 때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붙이는 걸 아까워하면 안 돼요. 꼭 간다는 원칙이라면 네. 점수가 남아도. 남는데 아까워요.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를 확실하게 붙이고 네. 나머지 두 군데를 지르면 되니까. 네, 그죠. 세 군데 다 붙을 필요 없잖아요. 그럼요. 근데 애들이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. 재수생들은 그걸 좀 그래도 아는데 현역들은 처음 원서지를 하니까 세 군데를 다 붙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. 아니요, 그럴 필요 없죠. 그리고 1학년 내내 후회해. 막 옆에 있는 나보다 훨씬 점수가 네, 낮게 들어온 거야. 내가 왜 그렇게 점수를 썼지? 세 군데 중에 한 군데. 내가 정말 딱 붙어야 될 한 군데만 붙으면 되는데라는 후회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. 맞아요. 세 개를 모두 안정을 쓸 필요는 꼭 없다라는 거. 네. 저도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이제 애들 상담할 때 네네. 애들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나한테 무슨 군 줄 거야. 말이야. 어. 그거는 그쵸.
붙이자. 무조건 붙이자. 나머지 그치, 두 군은 뭐, 어떻게 뭐 어디 쓸까요? 마음대로 써. 음. 엄마 카드로 쓰는 건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면 되지. 그러고 붙으면 전설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. 아 그죠. 레전드. 네. 아. 그러니까 여기는 그 아까워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. 네 맞아요. 근데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죠. 특히 재학생들 중에는 네 그럼요. 뭐 다시 하면 되죠. 뭐 다 떨어지면 뭐 이런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. 고3들이 많이 네. 안 되면 재수하면 되지 뭐. 그러니까.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. 음. 그러니까 지르는 거가 네. 현실적인지 아닌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왜 거기를 지르느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내년의 목표가 거긴데 네. 거기를 가려면 내성적으로 얼만큼 아. 안 되는지 또 얼만큼 더 해야 거길 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난 거기를 써볼 거야. 그런 목적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쵸. 그러니까 꼭 쓴다를 결정하게 되면 목적이 있어야 되고 꼭 간다를 결정하게 되면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. 너무, 그 부분이 핵심적인 거고 너무 두 와닿네요. 번째는 네. 대학인지 학과인지를 정해야 돼요. 맞아요. 안 그럼 계속 이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챗바퀴 계속 그럼요.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고 그러니까요.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데 어쩌라고.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. 대학을 정했다면 반드시 이조사가 돼야 돼요. 복전과 전과가 가능한지. 네, 그러니까 그거의 조건이 학교마다 맞아요. 있잖아요. 네, 뭐 그죠. 학점이 얼마 이상이어야 네, 된다든지 맞아요. 이수가 뭐 얼마가 네. 돼야 되는지 그거를 대학에 물어보면 잘 가르쳐줘요. 그러니까 음. 그게 가장 범위가 넓은 대학을 골라야 되잖아요. 그 중에서도. 그죠. 그러니까 그 대학을 만약에 결정했다면 네. 어떤 대학이 더 높고 낮고 이런 거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대학을 설정했다는 건 가고 싶은 과가 있지만 어쨌든 거길 그 못 과는 가니까 조금 점수가 힘드니까 돌려서 다른 과를 갔다가 결국 내가 가고 싶은 과를 전공하고 싶다. 근데 막 갔는데 들어도 안 안 돼. 돼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네. 때문에 복전의 전과 여부를 꼭 따져야 되고 나는 어떤 학과를 꼭 갈 거야. 뭐 네네.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그 학과 명칭만 보지 말고 배우는 게 비슷한 과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. 왜요? 예를 들면 지금 대학에 신문방송학과가 없잖아요. 네. 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바뀌었잖아요. 네네네. 근데 나는 신문방송학과를 가야 되는데 이 대학은 신문방송학과가 없으니까 제외. 내가 나중에 보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있어. 영어 공부?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민정 쌤 다니실 때는 토목공학과가 있었는데 네, 그러니까요. 지금은 없어요. 네, 토목공학과 그러니까요. 있는 대학이 없어요. 근데 애들이 재밌는 건 토목공학과라고 하면 그게 애들이 안 가. 그러니까. 근데 건설환경공학과라 그러면 그죠. 가. 그래서 이제 학과 명칭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맞아요. 자기가 생각하고는 과랑 다른 과가 아니라 그 같은 과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꼭 학과 들어가서 나는 커리큘럼 확인해 보라 그래요. 요즘은 기계공학과 대신에 기계 로봇공학과라고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. 그러면 바뀌는구나. 애들이 막 저는 로봇을 만들고 싶진 않아요.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말하는 로봇은 이런 게 로봇이에요. 기계가 다 로보틱스. 로봇이 꼭 저희처럼 이렇게 뭐 팔다리 있고 뭐 이런 로봇이 아니고 로보틱스가 다 로봇이기 때문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다 학과명을 그렇게 기계 로봇으로 다 바꾸고 있는 겁니다.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이름과 실제 그게 다를 수 있으니 꼭 들어가서 그래서 그 유사 커리큘럼을 관련 확인해 학과를 봐라. 유사 관련 학과를 탐색을 해서 그 대학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꼭 주의해라.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네. 세상에서 제일 간절하고 깐깐한 전문가는 맞아요.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입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맞아. 굉장히 많은 분들이. 맞아. 의대 중원 이슈예요. 그것도 한번 입시 환경적인 변화랑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얘들아 댓글까지 부탁해.